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10개월인데 10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가능할까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이미 바이코리아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0개월 연속 순매수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오늘까지 8월 달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준비했을 때 당시보다도 조금 더 매도 규모가 증가가 되면서 8월 1일부터 오늘 종가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2조 4,900억의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요. 전반적으로 물론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2,1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선물 쪽은 8월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4,200억 정도의 순매도인데 오히려 전체 6월 13일이 이 만기일이었었죠. 그리고 6월 14일부터의 이제 어떻게 보면 2월 된 물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한 9,300억 정도 매수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에 놓고만 본다라면은 2조 4천억 정도 내일 하루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내일 하루에 2조 원 이상 매수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예, 1조 원 정도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도 규모가 이제 축소되는 흐름인데 결국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852조 7천억 정도, 전체 시총의 30% 정도를 외국인들이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3년도죠. 작년에 전체 순매수 금액이 10조 5천억이었는데 이제 이 8월 말에 누적적으로 2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은 7월 말 기준으로 올해 25조 3,7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8월 달 그리고 또 사실 7월 달에도 급등락이 되게 많이 심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반전된 것은 우리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니겠느냐,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작년 전체 기간 대비해서 지금까지 이제 2배 넘는 순매수가 나타난 건데 일단 이런 배경부터 이달 들어 순매도로 반전된 요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순매수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70%가 내수라고 그러면 우리는 수출이 7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달 발표되는 그런 수출 동향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조하게 수출의 어떤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출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은 업종을 대표하는 쪽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매수 볼륨도 커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순매수 규모도 좀 커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올해 1월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나오면서 한때는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제조업 쪽에서는 그 대표적인 두 종목이었지만은 금융 쪽들, 은행들, 지주사들이 바로 이 밸류업에 관련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순매수 속에서 전체 지분도 급증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유지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죠.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8월 달 들어와서 환율이 급격하게 원화의 강세 기조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수출 여건도 좋게 조성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370원, 8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었던 이런 환율. 그것이 이제 또 내부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애들도 있었겠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조가 7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였던 이런 결정적인 요인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도로 반전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크게 보면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악재성 요인들 네. 이런 부분들. 그중에 이제 우리 반도체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바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의 고점론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회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매출의 둔감이라든가 또는 향후 전망 또는 일부 제품에 대한 출시 지연 이런 것들로 이제 작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샀던 섹터 종목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중동의 어떤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지난달에 7월 달에 또 8월 초에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금리가 동결이 됐지만은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조적으로 달러와의 어떤 강세의 기조가 이제 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엔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원화도 강세로 전환되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과적으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라든가 우리 또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매도세도 같이 작용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와 같은 흐름들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뭐 전량 다 전업종에 걸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로 순환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쪽들의 어떤 매수세도 또 유입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러한 맞습니다. 종목들은 대형 우량주들보다는 또 중소형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도 볼륨 자체는 적은 네.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됐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미국의 이 피벗이 이제 공식화됐고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반적인 어떠한 그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은 확산되면서 네. 어떤 섹터 내에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업종의 변화들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고점론, 달러 악세 등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순매도 기조 속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업종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8월 매매 종목 통해서 이제 9월 동향까지 함께 예상을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상반기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네, 맞습니다. 8월 달에 이제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매도 속에서도 매도하는 것들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지만 또 매수하는 쪽들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런 순매도 매수 현황을 잠깐 한번 화면을 보시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크게 확대해서 보시려면은 순매수나 순매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매도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순매도의 모습들을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제일 먼저 많이 샀던 쪽들,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순매도 종목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 하나만 1조 9천억을 8월 달 네. 매도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거의 다 매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기아라든가 한미반도체 또 하나금융지주도 일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두산바켓, 코스맥스,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15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순매도였다라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런 와중에도 순매수를 보이는 쪽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황제주로 등극하는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러한 맞습니다.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종목 중에서는 제일 많은 289억 정도의 그런 매수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차라든가 그리고 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 LG이노텍 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또 하락하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8월 달 내내 순매수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재미는 못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유한양행, 하나오션, SK텔레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 포스코홀딩스는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주사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라든가 그리고 바로 SK텔레콤이라든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의 이러한 종목들도 매수를 가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조금 더 성장의 어떠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이런 정도가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시점에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순매도하고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HLB 같은 종목 그리고 PNT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컬, 오스코텍, HPSP, 루닛, PSK홀딩스 그리고 뭐 펩트론, 대주전자재료, 휴젤, 리가캠바이오, 유진테크, YC.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소위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그러한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적절하게 매도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바이오 쪽들의 탄력적인 그런 그 코스닥 시장에서 움직임에 조금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네.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매수하고 있는 쪽들을 또 보시면 또 순매수하고 있는 건 파마리서치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또 메디톡스, 넥슨게임즈, 뭐 삼천당제약, 파크시스템스, 코스메카 코리아, 리노공업, 코미코, 하나머티리얼즈, 클래시스 이러한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섹터별로 좀 다양하죠. IT 소부장 쪽도 있고 그리고 또 당연히 또 바이오 쪽들도 있고 네. 또 게임이라든가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 화장품 쪽들도 저가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의 이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모습을 보시면 뭐 태성을 제외한다면 태성하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리노공업 정도 이런 종목을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8월 달에 매수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평균가 대비했을 때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설명이 되겠습니다.